자, 우리는 지금 바짝 당겨 나갔고 5주차 때 우리 쉬었을 때 영상으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해 나갔고, 그래도 조금은 더 유연하게 지금 우리가 다다음 주 금요일에 시험이잖아요. 오늘이 7주차 금요일이니까. 네, 일단 오늘까지 하면 시험 범위는 다 나가게 됩니다. 우리 6주차 끝부분 남겨둔 거 하고, 일단 지금 LMS에다가 그 7주차 수업 자료랑 그 다음에 제가 미리 만들어둔 자바 프로젝트 여러분 임포트 할 수 있게 압축 파일이랑 올려놨어요. 그거 구경하면 오늘은 뭐 그럭저럭만 2시간 내지 2시간 반 안에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자, 다음 주는 그러면 이제 비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는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 지금 보통 다른 수업들 일단 제 기억상으로는 우리 학교가 중간고사를 한 절반 정도는 8주차에 보고 절반 정도는 9주차에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학교들은 거의 다 8주차에 그냥 몰아서 중간고사를 다 보는 것 같더라고. 다음 주는 일단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짤막한 앞부분 정리 정도 할 만한 그런 내용 어느 정도 준비해서 살짝 말씀드려 놓고, 우리 후반부에 어차피 나만의 개인 만들 거잖아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팀전을 하는 것보단 개인전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을 하는 게 낫다가 다수 의견이라면 다음 주 수업 시간부터 이제 여러분 개인별로 이런 식으로 나 게임 만들고 싶은데 할 수 있냐를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한 내용을 제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하고 그거 영상으로 남겨둘 테니까, 다음 주에 혹시나 다른 과목들 시험 공부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바쁜 친구들은 다음 주는 그냥 안 오셔도 되도록 그렇게 한번 일정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클래스와 인스턴스 얘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은 5주차 시점에 배웠고 계속 들고 다니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자주 쓰고 있는 그 시스아웃 할 때부터 자주 쓰고 있는 점 연산자랑 관련한 얘기부터 지금 요 6주차 내용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우리 그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한 일종의 풀네임을 찍기 위한 그런 용도로, 그래서 시스템.out 에서의 점 연산자는 이 용도로 쓴 겁니다. OUT라는 이름을 다른 소속 이름이 아닌 시스템 소속 이름을 쓰고 싶다라고 우리가 명시를 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몇몇 완전한 수식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럭저럭 납득할 수 있었어요. 수식에다가 점을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OUT 한 다음에 점 찍고 프린트LN 적은 거는 걔는 OUT 소속 이름을 쓴 게 아니라 OUT의 형식, 수식 시스템.out의 형식인 프린트 스트림 소속 이름을 쓴 셈이 됐어요. 그래서 걔는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으려고 우리가 당시 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식에 점 찍고 이름을 적는 게 가능했었고, 이렇게 두 가지 용법이 점 연산자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고, 지난 예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시에서 우리가 각각의 이름들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어요. 일단 메서드야 뭐 우리가 얼마든지 뭐 함수 뭐 그런 거 써봤으니까 납득할 수 있었고, 자바 동네에서 요 데이터 이름을 로컬 변수 이름이랑 그 다음에 필드 이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필드는 스태틱 필드랑 난 스태틱 필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메서드에 대해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태틱이 붙어있는 거랑 붙어있지 않은 거를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스태틱 붙어있는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속 관계만 명시를 해서 스태틱 필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난 스태틱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은 계산하면 my class가 튀어나올 만한, my class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고 걷다 점을 찍어야지 목록에 이클립스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형식 이름에다가 점 찍으면 여기는 non-static 이름들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non-static 필드 이름을 쓰기 위해 계산하면 my class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걷다가 점을 찍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한테 s가 붙지 않은 다양한 이름들을 목록으로, 자동 완성 목록으로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클립스가 스태틱 이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탈릭체로 보여주고 있고 필드 이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컬 변수 이름들은 약간 불구스름한 회색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도까지 구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필드 얘기가 이제 튀어나왔죠. 그 다음에 스태틱 얘기를 했고 그거에 반대되는 난 스태틱 정도 얘기를 했었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캐릭터를 대결을 시키기 위한 간단한 두 번째 예시를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조금씩 고쳐가면서 일단은 뭐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이런 걸 섞어가지고 우리가 수식을 적고 있는데 아무튼 두 캐릭터가 대결을 한다니까 두 캐릭터 누구랑 누구냐랑 어떻게 대결을 할 거냐에 해당하는 이름들이 지금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장에서 싸우는지 1호점이나 2호점이나 어디서 싸우는지에 상관없이 대결 양상이 동등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좀 더 편하게 굳이 막 인스턴스 같은 거 가져와서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 스태틱 메서드로서 도입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대결의 양상을 살짝 바꿔서 이제 좀 더 현실 속의 분쟁과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싸움을 건다. 누구한테 싸움을 거냐와 같은 느낌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메서드로 하면 안 되고 난 스태틱 메서드로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됐었죠.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캐릭터.자바의 클래스 캐릭터 소속 듀얼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놓고 적당히 그 내용물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제 인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받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당시에 우리는 LHS 점 대신에 이제 LHS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싸움을 거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LHS 점이라는 표현을 그냥 다 제거를 해버렸더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잘 동작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흐름 측면에서 요 두 수식은 는 수식이죠. 동등한 느낌으로 실행돼야 되는데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이제 요거는 이전 수업들에서 등장했던 거죠. 인수 개념 그 자체잖아요. 메소드 호출식 계산할 때 일단은 각각의 인수 자리에 적절한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를 한다. 파이썬 동네에서도 그랬지만 자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고 여기서는 지금 각각의 인수 이름을 써서 LHS를 쓰면 내 캐릭터 미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을 가져올 수 있고 RHS 하면 U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도 지금 U가 일단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의 점 왼쪽에다 적어놓은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지금 누가 싸움을 걸고 있냐에 해당하는 그 인스턴스가 튀어나오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에서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식 적을 때 활용할 수 있는 this라는 키워드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그냥 DEF 하면 스코프 관점에서 이 DEF에 대한 선언이 분명 중괄호 한 끗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기는 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non-static field 이름 DEF를 쓴 셈 쳐주고 있고 좀 더 구현하면 점 왼쪽에 적어놨던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그래서 this.def로 알아서 간주를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제 슬슬 정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얘기를 했어요. 인스턴스는 일종의 실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 그래서 우리 지금 두 캐릭터가 대결하는 예시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딱 구경해 보면 그러니까 대결하기 직전에 구경해 보면 메모리 위에 캐릭터 인스턴스가 두 개가 있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등등등 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런 새로운 인스턴스를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형식 예를 들면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새로운 인스턴스를 특정 가능한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는 거라 그랬어요. 뭔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늘 적었었던 그 new 수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new 캐릭터 괄호 닫고라는 수식을 어딘가에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걔를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뚱뚱뚱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 이전에 새로운 스캐너 인스턴스를 키보드 입력 처리하는 용도로 만들어 본 적이 있듯이 지금 이 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컨트롤 F11 눌러서 메인 내용을 실행하다가 new 수식을 총 2번을 계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동안 하나 만들고 그 아래 거 계산하는 동안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합이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뉴 수식을 보통은 우리가 사용할 때 뉴 수식을 어떤 는 수식의 는 오른쪽 자리, 우항 자리에 적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만들어서 미에다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다와 같이 적는 셈이 돼요. 인스턴스 그 자체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리 만들어 둔 예를 들면 로컬 변수 이름이라든가 필드 이름을 써서 일단 걷다가 담아놓고 나중에 꺼내서 써야지와 같이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도모를 해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뉴 수식 두 번 계산해서 각각 미랑 유에다가 담아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mi.name을 바꾼다라는 건 두 인스턴스 중에 먼저 만든 인스턴스의 name을 바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등등등 해서 우리가 그럭저럭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었을 거예요. 일단 자 이거는 다른 동네랑 살짝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라든가 C++ 동네라든가는 이런 계산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나올 만한 수식 적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바 동네에서는 요거 하나로 지금 통일 데이터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면 총알이라는 인스턴스가 200개가 필요하다. 라면 뉴 수식을 여러분이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해서 200번을 적으시든가 아니면 걔를 예를 들면 while문 내용물로 써. 밀어 넣어가지고 아무튼 200번 계산하도록 그러니까 내용물을 200번 반복하도록과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구성을 해두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컨트롤 F10을 눌렀을 때 그 수식을 200번 계산해서 아무튼 200개의 인스턴스가 메모리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걸 나중에 어떻게 0번째 거 꺼냈을 거냐 199번째 거 꺼냈을 거냐를 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뉴 수식 매번 계산할 때마다 그 결과값을 어디다 담아두냐에 따라서 사용 예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소속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속 관계 여러분 기억납니까? 여러분 영상 봤습니까? 근데 5주차 영상. 소속 관계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라 그랬고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캐릭터.java 안에 수많은 필드 선언들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이라든가 등등에다가 그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메서드 정의 같은 걸 적어둔다면 걔는 이제 바깥에 있는 그놈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java 클래스 캐릭터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int hp 세미콜론 같은 걸 적어놨다면 atk 세미콜론 같은 걸 적어놨기 때문에 atk라는 이름은 캐릭터라는 이름 소속이 되는 겁니다. 와 같이 이름과 이름들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포함 관계는 조금 더 좁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적용되는 범위가 더 좁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스턴스와 그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와 그 클래스 이름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자리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리가 중점이 됩니다. 우리 지금 5주차랑 6주차를 가름하는 중요 키워드가 5주차 시점에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어요. .java 파일에 적어놓은 이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6주차에서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갖가지 자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인스턴스는 실물이라 그랬잖아요. 메모리 위에 캐릭터 덩어리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두 덩어리를 확대를 해보면 각각 내 캐릭터의 ATK 자리랑 내 캐릭터 인스턴스 확대해보면 그 안에 내 캐릭터의 공격력을 담기 위한 적절한 자리 그 다음에 상대방 캐릭터 인스턴스 확대해보면 거기도 역시나 동등한 느낌으로 ATK를 담기 위한 적절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 인스턴스 안에는 수많은 non-static 필드들에 대한 값들을 담기 위한 서로 다른 자리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 덩어리를 우리는 캐릭터 인스턴스라고 지금 언급을 하면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포함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확대해서 보면 non-static 필드 자리들이 차근차근 조목조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 얘기했듯이 그런 non-static 필드 자리를 각각의 인스턴스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턴스가 여러 개 존재한다. 캐릭터 인스턴스가 막 300개 존재한다라면 그 캐릭터 소속 ATK라는 non-static 필드 자리도 각 인스턴스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전체로 따지면 300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무튼 인스턴스랑 자리 사이에 따지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아요까지 얘기하고 요 뒤에 퀴즈가 튀어나오고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갑시다라고 우리가 일단 엔딩을 찍어놓고 지난주를 마무리 지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퀴즈입니다. 지금 자, 퀴즈입니다. 자, 유효한 포함 관계라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예요. 1, 2, 3, 4번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시험에 잘 나올 만하죠. 사지선다. 저는 오지선다 좋아하는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프리미티브 형식 인스턴스가 프리미티브 형식 non-static field 자리를 포함한다. 이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1번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라고 물어본다면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인트 인스턴스 그런 건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3번도 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이제 2번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 요거는 말이 돼요.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리미티브 형식 non-static field 자리가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 프리미티브 형식 하면 인트 형식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 인스턴스 안에 ATK 자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방금 얘기했듯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어떨까요?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가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를 포함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예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캐릭터 형식, 레퍼런스 형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non-static field, string 형식 non-static field name이 있습니다. string 형식은 레퍼런스 형식이에요. 그래서 캐릭터 인스턴스 확대해 보면 과연 name이라는 이름 하에 스트링 값 하나를 담을 만한 자리가 포함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스트링 인스턴스 하나를 담을 만한 자리가 포함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하죠. 자, 요거는 몇 주 전에 살짝 언급한 적이 있죠. 프리미티브 형식이랑 레퍼런스 형식. 이것도 5주차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프리미티브 형식이라 치면 예를 들면 int 넘버 세미콜론 한다. 그럼 넘버에 3을 담는다. 라면 진짜로 그 넘버 자리에 숫자 3을 때려 박습니다. 파이썬은 그렇지 않지만 자바는 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프리미티브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레퍼런스 형식은 일단은 non-static field name이 존재하고 캐릭터 인스턴스 안에 네임 자리라는 건 존재해요. 근데 그 자리에 예를 들면 마스터 2라는 글자 자체를 때려 넣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스트링 인스턴스 자체는 완전히 다른 어딘가에 존재해요. 그 다음에 내 캐릭터의 네임 자리에는 내 캐릭터 인스턴스의 네임 자리에는 이 캐릭터의 이름이 메모리 위에 어디에 있냐에 해당하는 위치값만 담게 되는 겁니다. 레퍼런스만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형식이라 부르고요. 따라서 4번째 설명은 유효하지 않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게 프리미티브 형식이었다, 인트 형식이었다. 그래서 공격력 15다. 라면 그 인스턴스 확대해서 보면 진짜로 4바이트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진짜로 숫자 15를 담는 겁니다. 인트 형식이 4바이트예요, 자바 동네에서는. 근데 이게 레퍼런스 형식, 스트링 형식 같은 거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직접 마스터 2 같은 거 글자를 밀어넣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마스터 2라는 글자 자체, 스트링 인스턴스 자체는 메모리 위에 완전 별도의 공간에 있는 거고 우리 요 네임 자리에는 그 스트링 인스턴스가 메모리 위에 어디 있냐에 해당하는 숫자만 담게 된다 보시면 돼요.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하나입니다. 인스턴스가 인스턴스를 포함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포함의 대상은 인스턴스랑 개형식 소소 non-static field에 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java 클래스 캐릭터 정의 안에는 분명 스트링 형식 non-static field name에 대한 선언이 있지만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하나가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포함한다라고 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른 동네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name, 그러니까 non-static field name에 담겨있는 name 자리에 담겨있는 적절한 위치 값을 갖고 얘 이름이 마스터 2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러운 퀴즈죠.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발리에 해당하는 부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함 관계는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랑
그 클래스 소속 non-static field에 대한 자리 사이의 관계라 그랬어요. 따라서 static field라든가 아니면 non-static이든 static이든 메서드 등등은 포함 관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예 포함 관계를 논의할 때는 아예 논외로 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캐릭터 인스턴스 안에 막 메서드 막 코드 덩어리가 들어있다든가 그딴 거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는 non-static field 자리만 포함되어 있지 static field 자리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 보시면 돼요. 확대해도 static field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도 static field 자리라든가 예를 들면 system.out static field란 말이에요. 우리 시스템의 형식 이름이고 걷다 점 찍어갖고 OUT 쓸 수 있었잖아요. OUT는 데이터 이름이었습니다. 필드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친구는 형식 이름에 점 찍어서 쓸 수 있는 이름이니까 지금 다시 보시면 저만 볼게요. 어디 갔냐? 여기 있죠? OUT는 지금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얘는 static field 이름입니다. 시스템 소속. 그래서 이 OUT라는 이름, 쟤는 지금 프린트 스트림 형식이긴 한데 저 OUT라는 데이터 이름에 대한 메모리 위에 자리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걔는 시스템 인스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서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숫자들은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새로운 메시지 내 핸드폰에 없기 때문에 카카오 서버에 가서 새로운 메시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거를 메모리 위에 올려놔야 우리 눈에 보여주네 마네를 논의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뭔가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다.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건 당연스럽게도 그 메서드 내용물 자체 코드 덩어리 자체가 메모리 위 어딘가에는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걔네들이 전부 다 어떤 각각의 인스턴스에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딱 하나만 존재하고 걔를 뭐 호출하네 마네 아니면 거기 담겨있는 값을 사용하네 마네를 언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구체적으로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는 몰라도 괜찮아요. 적당히 이클립스가 알아서 적절한 자리에 올려주도록 잘 구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점 연산자 잘 적어가면서 점 수식을 구성해 두기만 하면 아무튼 메모리 위 예를 들면 system.out 자리 내지는 프린트 ln 자리 내지는 듀얼 자리 등등을 특정해 가면서 거기 담겨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거기에 지금 마련되어 있는 코드 덩어리를 지금부터 실행하기 시작하거나 메서드 호출을 시작하거나 등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데이터 이름 자리랑 코드 이름 자리 그러니까 필드 자리랑 메서드 자리는 살짝 별개로 취급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뭐 지금 시점에는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름 적어서 메서드 출시 구성하면 메모리 어딘가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좀 주의해 주세요. 포함 관계라는 건 매우 좁은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를 논의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속 관계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할 거 다음은 상당히 중요라고 튀어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가장 잔망스러운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스태틱, 난스태틱, 필드, 메서드 요 정도로 우리가 지금 구경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 난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입니다. 그래서 난스태틱 메서드 호출식은 그 점 수식 일단 난스태틱이니까 형식 이름에 점 찍고 그냥 메서드 이름 적는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은 꼭 수식을 적고 점 찍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보시면 어딨냐 첫 번째 예시 여기 지금 보시면 myClass.number 하면 안 됐고 myClass.printNumber 하면 안 됐습니다. 계산하면 myClass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적절한 수식을 적고 걷다가 non-static 메서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서 이렇게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어야지만 유효하게 저 중괄호 안에 적혀 있었던 이 문장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예시를 들고 와볼게요. 이 부분이죠. 이런 non-static 메서드 듀얼에 대한 호출식 우리가 적어놓고 실제로 호출을 할 때 요 점 수식에 점 왼쪽에 적어놓은 요 미를 계산한 결과값 또한 일종의 인수로서
어딘가에다 담아놓고 듀얼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이거 살짝 나왔죠. 우리가 그냥 maxHP라고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this.maxHP를 쓴 셈으로 쳐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 this 자리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인스턴스를 담아놓고 미리 담아놓고 스타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수 값으로 간주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non-static method 호출식이라는 친구를 납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static method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static method 같은 경우는 점 왼쪽에 그냥 형식 이름 적어도 됩니다. 수식을 적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추가적인 뭐 인수가 하나 더 생기네, 뭐 this를 쓰네 만에 그런 거 전혀 언급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파이썬 시절에 봤었던 그 함수 정의, 그 메서드 정의 같은 느낌으로 그냥 생각하면서 진행해도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인수 2개 적혀 있다. 인수 선언 2개 적혀 있다. LHS, RHS 적혀 있다.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2개 받는 겁니다. 스태틱 메서드는 그래요. 근데 non-static method 같은 경우는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점 왼쪽에 적어놓은 그 수식도 우리가 지금 누가 싸움을 거는 거냐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인수로 쳐준다는 겁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점 왼쪽에 있는 것까지 플러스 1개를 쳐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이제 메서드 정의, 듀얼 내용물을 적는 동안에는 그 점 왼쪽에 적어놓은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사용해야 될 때 요 this라는 키워드를 써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요 this의 형식은 요건 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this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 this라는 친구의 형식은 요 듀얼이 소속돼 있는 요 클래스 형식이 됩니다. 캐릭터 형식이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this 안에다가 미 값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의 형식이 지금 캐릭터잖아요. 따라서 지금 어떤 캐릭터를 점 왼쪽에서 골라놨냐를 우리는 이 this를 써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식 this의 형식은 당연히도 캐릭터 형식이 돼야 됩니다. 다른 어떤 형식도 되지 않고 오로지 걔가 소속되어 있는 그 클래스 형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다음에 요건 별로 안 중요하지만 아무튼 dis.def 대신에 그냥 def를 적는 것도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RHS 점이라고 매번 적고 있으니까 요거에 대칭되는 반대편도 뭔가 점을 찍어주고 싶다면 그때는 dis 점을 하셔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는 생략하면 안 되냐? 지금 요 maxHP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은 하나 중괄호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중괄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더 안쪽에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할게요. maxHP라는 어떤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다라면 이때는 그냥 maxHP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이 이름을 쓴 셈을 쳐줍니다. 한 끗 바깥에 있는 얘를 쓴 셈 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지금 로컬 변수 이름 maxHP를 쓰고 싶은 거다라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점 왼쪽에 적어놓은 그 캐릭터의 maxHP, non-static field를 쓰고 싶다라면 그땐 이제 this.maxHP에서 적어주시면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고 보통은 이런 짓을 하지 않을 테니까 스코프 관점에서 생략을 하셔도 무방하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뭐 그럴싸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저게 뭔 소리인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통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막 그런 2학년, 그러니까 컴퓨터과로 치면 2학년 수업들에서 보통 다루는 편이거든요. 지금 컴퓨터과에서도 2학년 때 하고 있고 그때 요 얘기를 해도 다들 힘들어합니다. 죽으려고 해야 나 군대나 갈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일단은 아침에 사과 7개 먹고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다음에 요걸 나중에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게임 같은 거 만들어 보면서 그치 이거는 뭐 장애물이라든가 상대방 캐릭터라든가 총알이라든가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인스턴스가 몇 개 있네 같은 걸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펼쳐둔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애들만 모여있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를 상상해 가면서 차근차근 복습을 하는 게 제일 유리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다다음 주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험 범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게 정상일 것 같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자
이 부분은 뭐 적당히 가볍게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요. 일단 이 부분만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현상이냐? 보통 이런 대부분의 수식의 의미 흐름은 우리가 키보드로 적는 그 방향대로 정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의미 부여가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이클립스가 이런 느낌의 수식 A.B라는 걸 다룰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그래서 A가 정확히 뭐냐 예요. A가 예를 들면 형식 이름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데이터 이름, 필드 이름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수식을 적은 셈이 되는 거죠. 아무튼 만약에 A가 형식 이름이라면 레퍼런스 형식 타입네임이라면 그러면은 A.B를 할 때 B라는 이름을 어디서 찾냐? B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 정의를 어디서 찾냐라면 클래스 A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됩니다. A 소속 이름 B를 쓴 셈으로 친다는 거예요. 따라서 A.B를 하면 가장 먼저 A를 보고 그 다음에 걔가 정확히 뭐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B를 어디서 찾을 거냐를 결정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A의 정의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A가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 예를 들면 뭐 로컬 변수 이름이나 필드 이름일 수 있겠죠. 아무튼 데이터 이름이거나 레퍼런스 형식 수식이라면 뉴 수식일 수 있죠. 얼마든지. 아무튼 수식이라면 그 다음에 점하고 오른쪽에 있는 B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A의 선언, A에 대한 선언 등등에서 찾는 게 아니라 수식 A의 형식에 대한 클래스 정의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건 저만 칠게요. 지금 우리가 그나마 납득하기 쉬운 이 부분으로 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미하고 점을 찍는 거잖아요. 미하고 점을 찍으면 우리가 ATK라는 이름 지금 유효하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ATK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을 어디서 찾냐라 물어보면 미에 대한 선언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미에 대한 선언을 구경까지는 해보는데 여기 지금 뭐 ATK라는 뭔가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잖아요. 미의 형식, 캐릭터 형식에 대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ATK 적혀 있으니까 지금 mi.atk 하면 인트 형식 수식을 적은 거구나. 그 다음에 그 미 인스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ATK 자리를 지금 특정한 거구나라고 이클립스는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걷다 3을 담는다라든가 또는 거기 담겨 있는 값을 지금 당장 출력한다든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요 점 왼쪽에 적어둔 수식이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캐릭터는 지금 별거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레나로 갑시다. 여기에 지금 레퍼런스 형식 이름을 타입네임을 적어놨다라면 그때 점을 찍으면 아레나 자체에 대한 클래스 정의 안에서 우리가 적은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나.듀얼을 적어놨다라면 아직 완전한 수식은 아니지만 이 듀얼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찾냐라면 아레나 정의 중괄호, 아레나 자체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경우 전부 다 점 오른쪽에 적어놓은 이름을 어디서 찾을 거냐,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어디서 찾냐는 점 왼쪽에 적은 게 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클립스가 점 수식을 읽는다는 거예요. 일단 다른 수식들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메서드 호출식 괄호 열고 닫고라든가 아니면 뭐 대괄호 수식 같은 거 여러분 적어본 적 있죠? 그런 애들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으면 여기까지가 지금 메서드 이름이니까 그 메서드로 호출하는 거구나 등등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면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긴 지금 추가적인 반대 방향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이 메서드 호출식 mi.dual 할 때 일단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놓고 생각해 본다면 mi.dual 할 때 이 듀얼 자체는 캐릭터, 클래스 캐릭터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됩니다. 거기까지 찾고 보니까 얘는 non-static 메서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하고 u 적어놓은 것까지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는 괄호까지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non-static 메서드 호출식이라서 요 수식 미에 추가적인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미까지만 적고 ATK라고만 적었다면
요 미라는 수식에 추가적인 의미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냥 그 캐릭터 한 명의 공격력과 같이 그냥 적는 겁니다. 는 3이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으면 그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atk 같은 필드 이름이 아니라 non-static 메서드 이름을 적는다면 의미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울 거야. 쟤랑 싸울 거야. 과정에서 요 미라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을 this 자리에다 넣어놓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라는 추가적인 의미가 부여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메서드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점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에 대해 추가적인 의미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걔도 인수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데이터 흐름의 대상으로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레나 점 듀얼 했으니까 요 듀얼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요 듀얼이라는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 정의를 클래스 아레나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얘 메서드 이름이네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저 아레나 5글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미가 부여되진 않아요. 걔는 그냥 아까 전 읽었던 그대로 그냥 형식 이름입니다. 다시는 그 친구를 더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서의 의미가 추가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부분까지 요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그럭저럭 우리 예시 볼 때는 납득할 수 있었죠. 지금 정리 슬라이드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기는 한데 우리 당시에 뭐 그냥 지웠더니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듀얼 할 때 LHS 점 지워버렸더니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선언이 지금 바로 바깥에 적혀 있으니까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할 때 아까 전 아레나 버전이랑 동등하게 지금 선량한 학생이 이기는 것 같아요와 같이 구경할 수 있었을 때 그게 당연하다라고 느꼈다면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 요 메서드 호출식이 지금 약간 복잡한 내막이 지금 들어있다 라는 거를 납득해 두고 그러면은 요 상당히 중요한 요 부분을 그럭저럭 뭐라 그래야 될까 일단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전반부 내용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인생을 되게 정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긴 한데 이 내용 자체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 두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두면 자 아무튼 이렇게 점 왼쪽 수식 계산한 결과값도 마치 인수값인 것처럼 마치 디스 자리에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non-static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구성할 때 듀얼 내용물을 구성할 때 그 점 왼쪽에서 특정해둔 인스턴스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 인스턴스를 디스 점 해가면서 특정해가면서 다루는 게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인수가 플러스 1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 이제 우리 지난주 수업 시작할 때 시스아웃 2번 연겁 후 헬로월드 2번 출력하는 걸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하는 프로그램에서 OUT를 ERR로 바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이터 이름만 바꿔 적었더니 실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볼 수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ERR로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 물음표 해가지고 출력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OUT로 출력하는 내용이랑 ERR로 출력하는 내용 더 이상 순차적으로 출력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실행 양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대충 요약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수식 OUT를 계산했을 때 튀어나오는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랑 수식 ERR 계산할 때 튀어나오는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가 서로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OUT랑 ERR 안에 담겨있는 값이 동일하냐 동일한 인스턴스를 쓸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false가 뜹니다.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true가 뜰 거예요. 괜찮아요? OUT라는 이름을 써서 메모리 위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애랑 ERR이라는 이름을 써서 가져올 수 있는 애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예시에서도 똑같은 느낌이죠. me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캐릭터랑 you 하면 가져올 수 있는 캐릭터가 서로 다른 겁니다. 왜냐 지금 그렇게 서로 다른 new 수식 계산해서 각각 담도록 우리가 마련해 놨으니까요. OUT랑 ERR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모리 위에 각각 서로 다른 자리에
OUT 인스턴스랑 ERR 인스턴스가 있다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인스턴스에 각각 포함되어 있을 non-static 필드 자리에 서로 다른 값이 담겨 있다라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OUT 인스턴스 안에는 검은색이라고 적혀 있고 ERR 인스턴스 안에는 붉은색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non-static 필드 자리에 각각 담겨 있는 데이터가 다르다라고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non-static 메서드, 프린트LN은 non-static 메서드예요. 여러분 지금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이탈릭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OUT에다 점 찍고 프린트LN을 할 때랑 ERR에 점 찍고 프린트LN을 할 때 아무튼 동일한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하는 건 맞지만 OUT를 붙잡고 그러니까 this 점 하면 OUT 점이 되도록 가져갈 때랑 this 점 하면 ERR 점 하는 식으로 가져갈 때랑 서로 다르게 동작한다는 건 그 프린트LN 정의 내용물 안에 그 점 왼쪽에 적어놓은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OUT 인스턴스 또는 ERR 인스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non-static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값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칼라라는 거 안에 지금 검은색 들어있니? 그러면 검은색으로 출력하면 되겠네. 붉은색 들어있니? 붉은색으로 출력하면 되겠네와 같이 그 인스턴스, 프린트 스트림 인스턴스 안에 non-static 필드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실질적으로 사용해서 출력을 하도록 프린트LN 메서드 정의 내용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린트LN에 대한 non-static 메서드 호출 시기에 점 왼쪽에 서로 다른 수식을 적을 때마다 실행 양상이 서로 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듀얼도 비슷한 느낌이죠. 여러분이 mi.듀얼 해갖고 뭔가 진행하나 u.듀얼하고 뭔가 진행하나 그 둘은 양상이 서로 다를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해야 우리 그때 맨 처음에 봤었던 이상한 출력을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만족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행 양상이 완전히 달랐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생각 첫 번째 거 보면 여기 같은 경우 생각 두 번째네요. 아무튼 1호점에서 싸우나 2호점에서 싸우나 요 non-static 메서드 듀얼 호출할 때 실행 양상은 완전히 똑같았어요. 그 이유는 요 아레나랑 아레나2에 각각 인스턴스에 담겨 있는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차이를 보여가면서 출력을 한다. 대결을 진행시킨다와 관련한 코드가 듀얼 안에 1절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레나 소속 non-static 필드 자리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 왼쪽에서 지금 1호점이 튀어나오든 this 점 하면 1호점이 튀어나오든 2호점이 튀어나오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대결이 진행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방금 전 얘기했던 OUT랑 ERR 사이의 차이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구체적으로 첫 번째 거는 맞아요. 1호점이랑 2호점 당시에 우리 new 수식 두 번 적었고 각각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 번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아닙니다. 세 번째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레나하고 점을 찍든 아레나2하고 점을 찍든 동일한 실행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충 뭐 non-static field, non-static method 가지고 탈탈 털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static method랑 static field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 제가 지난주까지는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열심히 스태틱을 붙여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뭐 지금은 그냥 스태틱 적어둡시다 하면서 그냥 찍어가면서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주 써본 친구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스태틱 필드입니다.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건 맞아요. 시스템.out, out은 스태틱 필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소속이 맞아요. 아무튼 소속 관계를 구성하고 non-static 필드랑 다르게 이 친구는 포함 관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스태틱 필드 자리는 인스턴스 확대한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메모리 위 별도의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C라는 클래스 형식, 소속 스태틱 필드, 넘버를 사용하기 위해 점 수식을 구성할 때 좌항 자리에 C 형식 값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으셔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 이름 C까지만 적고 걷다 점 찍으시면 바로 C 소속 스태틱 필드 이름을 바로 적어가면서 그 스태틱 필드를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풀 네임을 적어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예요. 자, 이 친구도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니까 당연히 포함 관계를 구성하진 않아요.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적어왔었던, 늘 자동 완성 당해왔었던 요 메인이라는 친구가 대표적인 스태틱 메서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늘 항상 프로그램 소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프로그램 점 찍고 메인 해가지고 저 친구 이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소속 관계를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은 어떤 클래스 C 소속 스태틱 메서드 M을 사용하기 위해서 걔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기 위해서 점 수식을 구성할 때 역시나 저항 자리에 계산하면 프로그램이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거나 또는 그냥 프로그램 형식 이름만 적고 점을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여기서도 필요하다면 풀네임을 적어야 될 수도 있고요.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 친구는 메서드 이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main까지만 적으면 완전한 수식이 될 수 없습니다. 자바 동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메서드 호출식을 구성을 끝을 내두셔야 완전한 수식이 되고 걷다 세미콜론 찍어서 문장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충 그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완전한 수식 얘기는 5주차 때 등장했는데 뭐 우리 자동 완성 당할 때 생각해 보면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요런 데서 my class 2 한 다음에 프린트 그냥 넘버까지 적으면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이 아니라 필드 이름을 고르면 딱 여기까지만 적어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 할 거냐, 뭐 플러스 1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는 3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적어도 완전한 수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int 형식 완전한 수식을 적은 겁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메서드 이름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넘버를 지금 고를 겁니다. 할 때 엔터를 치면 이 친구가 프린트 넘버까지만 적고 끝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이 수식을 유효하게 완전하게 적기 위해서 이 시점에 괄호 열고 닫고까지 해야만 했어요. 그걸 감안해서 우리 이클립스가 메서드 호출식까지 지금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세미콜론까지 찍어줬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수식 적고 문장까지 지금 완성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 세미콜론은 찍어줄 때도 있고 안 찍어줄 때도 있긴 하지만 일단 괄호 열고 닫고는 항상 무조건 자동 완성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추가적인 서비스도 한번 경험을 해봤죠.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냐? 예를 들면 아레나 한 다음에 점 찍고 듀얼 할 때 엔터 치면 괄호 열고 닫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괄호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싸움을 붙일 건데 우리가 정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적혀있는 코드를 토대로 여기 지금 내 캐릭터 먼저 세팅하고 상대방 캐릭터 세팅했으니까 아마도 먼저 정한 애를 먼저 집어넣겠지 하고 자동 완성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호출식 성공적으로 적으려면 당연히 지금 인수 값을 뭐로 할 거냐도 정해줘야지만 유효한 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달리 말씀드리면 여기다 지금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만 한다고 완전한 수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듀얼은 2명을 꼭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해두고 있고 여기는 지금 세미콜론을 찍지 않고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왜 안 찍어두는 거냐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뒤에다가 얼마든지 뭐 플러스 3을 한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이거를 뭐 int result는 해가지고 다른 뭔가를 적는 데 쓴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3 하는 게 지금은 가능하다 보면 돼요. 왜냐? 듀얼의 결과 그러니까 요 전체 메서드 호출식 완전한 수식이죠. 얘 형식은 듀얼이 지금 int 값을 리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int 형식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물론 non-static 메서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클래스와 인스턴스라는 제목으로 2주, 3주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인스턴스가 뭔지는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렸어요. 기억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인스턴스가 뭡니까?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어떤 실물이라고 클래스 형식 실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캐릭터 진짜 두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인스턴스는 실물이라 치고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 이게 필드 이름이냐 메서드 이름이냐 그 다음에 스태틱이냐 난 스태틱이냐 등등은 전부 다 우리가 프로그램.자바 내지는 캐릭터.자바 등등에다 적어둔 클래스 정의 내용에 입각해서 적용됩니다. 클래스 정의는 프로그래머가 적는 거예요. 아무튼 그 중괄호 안에다가 그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에다가 스태틱을 붙여놨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걔가 스태틱 필드가 되고 난 스태틱 필드가 되고 등등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태틱을 붙여놨기 때문에 뭔가를 성공적으로 적을 수 있고 뭔가는 절대로 적을 수가 없고 뭔가는 반드시 적어야만 되고 등등등 모든 제약 조건, 지금까지 말한 모든 스토리가 펼쳐진다 보시면 돼요. 내가 클래스 정의를 맨 처음에 어떻게 적어줬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개념들이 이 단어 클래스라는 단어에 총체적으로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0년대 시절에 막 엄청 옛날 C 다루던 시절에는 아직은 뭐 구조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했다가 클래스라는 얘기가 이제 80년도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막 그런 거 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키워드가 되면서 등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한참 전에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그런 식으로 C++라든가 90년대 자바 나오고 등등등부터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고 클래스라는 단어를 예전에 뭐 구조체라든가 그런 단어 대신에 쓰게 됐다.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면 지금 말했던 요 모든 내용들이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구사할 수도 있게 해주는 게 요 클래스라는 개념 그 자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 클래스라는 단어를 가운데다 두고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잠깐만요. 1시간 3분인데 여기까지 하고 쉬죠. 7주차 하기 전에 7주차는 이제 별표 쳐놨어요. 첫 슬라이드에 재밌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트 끝이에요. 자, 클래스 영어로 클래스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그거예요. 클래스의 이름은 타입네임입니다. 형식 이름이에요. 좀 더 정밀하게는 자바 동네에서 클래스 이름은 레퍼런스 형식 타입네임이 됩니다. 괜찮아요? 인트, 플롯 등등은 불린 이런 친구들은 프리미티브 형식 이름이죠. 걔네들은 클래스가 아니에요. 클래스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자바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에는 필드 이름과 메서드 이름 등등이 소속될 수 있어요. 물론 클래스 이름에 다른 클래스 이름이 소속되거나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걔는 일단 논외로 둡시다. 아무튼 필드 이름과 메서드 이름이 소속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 어떤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 그 다음에 다른 중괄호 밖에다가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예를 들면 int atk 세미콜론 또는 메서드 이름에 대한 정의, 뭐 듀얼 어쩌고 저쩌고 중괄호를 닫고 할 수 있겠죠. 를 적어두면 그 두 이름 사이에 캐릭터랑 ATK 사이에 소속 관계가 구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바 동네에서는 기본적인 두 이름 사이에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소속 관계를 건드리고 싶다라면 기본적으로 클래스 정의 내용물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ATK가 캐릭터 소속이지 않게 만들고 싶다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지금 캐릭터 소속 ATK란 말이에요. ATK가 캐릭터 소속인 어쩌면 유일한 이유는 이 선언을 이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TK가 더 이상 캐릭터 소속이 아니도록 만들고 싶다라면 이걸 지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선에서는 사실상. 아예 날려버리면 ATK라는 이름 자체가 날아가는 거고 또는 뭐 예를 들면 얘를 살짝 잘라내기 위해서 다른 중괄호 안에다가 밀어 넣는다든가 하면 이젠 더 이상 ATK는 적어도 캐릭터 소속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바 파일에 적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맞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 때문에 ATK는 캐릭터 소속 이름으로서 지금 잡혀있다라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 지금 클래스 적혀있지 않아요?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방금 살짝 나오긴 했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클래스 이름에 다른 형식 이름이 소속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5주차에서 이너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래스랑 인스턴스, 클래스는 아무튼 복잡한 그거고 클래스 이름은 형식 이름이고 이 친구는 뭐 소속 관계 뭐 중괄호 안에 선언이랑 정의 적으면 걔가 소속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논의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괜찮아요? .java 파일에 적혀 있는 클래스 정의를 보고 아, 지금 이 프로그램에는 클래스가 몇 개 있네 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럼 new 한 다음에 클래스 우리 맨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좌 오른쪽 클릭하고 new 한 다음에 클래스 해가지고 새로운 .java 파일 하나 자동 완성 당하면 그 안에 적혀 있는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또 뭔가를 소속시키거나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가하는 게 클래스 동네에서의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그 이름을 중점적으로 구경하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얘기 살짝 진행했고 그 반면 이제 인스턴스는 살짝 먼저 소개하긴 했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실물입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실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new 수식을 적어놨다면 그런 new 수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미리 적어놨었던 .java 파일에 적어놨었던 클래스 정의 내용에 입각해가지고 그때그때 만들게 되는 실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은 이 인스턴스를 new 수식,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new 수식을 어떤 는 수식에, 는 오른쪽에 적음으로써 어떤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아놓고 천천히 꺼내가면서 천천히 점 찍어가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이름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 내 캐릭터, 상대방 캐릭터라고 지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 각각의 new 수식을 각각의 는 수식 오른쪽에 적어놓고 그 왼쪽에다가 me라고 적고 you라고 적어놨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면 me는 you 이딴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수식 me를 계산하면 첫 번째로 만든 그 인스턴스를 쓸 수 있는 거고 등등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입각해서 그냥 내 캐릭터, 상대방 캐릭터와 같이 지칭해 가면서 썼던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요 수식 계산했을 때 나오는 그 인스턴스 자체에 별도의 이름이 붙어 있거나 한 건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메모리 위에 지금 두 덩어리가 올라가 있는 거고 그 두 덩어리 각각의 인스턴스를 확대해서 보면 그 개의 형식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릭터죠. 캐릭터 소속 non-static field 자리, ATK 담기 위한 4바이트, DEF 담기 위한 4바이트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논한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 실제 덩어리를 논하는 게 되는 거고 그거 확대해서 봤을 때 포함관계 구성하는 각각의 자리들이 들어있냐 없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뭔가가 포함된다라면 걔는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내 캐릭터의 ATK랑 상대방 캐릭터의 ATK를 서로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클래스 얘기를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름 얘기들을 보통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속 관계 얘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얘기를 할 때는 얘는 지금 메모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포함 관계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요 두 단어만 구분해 가면서 앞 내용들 또는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나올 다른 내용들을 구경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각각의 내용들을 납득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파이썬 동네는 조금 아쉽게도 그 동네는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형식 이름,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 요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막 그때그때 본인이 원할 때마다 얼마든지 섞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뭐 형식 이름, 데이터 이름, 코드 이름, 그러니까 필드 이름, 메서드 이름 이런 걸 칼같이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등장한 내용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자바 동네에서는 지금 칼같이 구분하고 있고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대부분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어떤 이름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냐에 대한 카테고리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거고 그걸 일단 확정을 지어둔 상태에서 마지막 요 슬라이드 2 클래스라는 단어의 의미, 인스턴스랑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단어들에 연관되어 있는 스토리들을 구분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면 그럭저럭 우리 이전 기초 프로그래밍에서 한 단계 더 복잡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를 써야지 쉽게 만들 수 있을 법한 GUI 프로그램 내지는 게임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게 전부는 아니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까 전에
클래스 이름 소속, 클래스 이름이 존재할 수 있다. 막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내용을 차근차근 쌓아두시면 좀 더 상쾌하게 공부를 지속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트가 지나갔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라 적혀있지만 오늘부터인 거죠. 잠깐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잠시 뒤부터 전반부 남은 기간 동안 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